개인회생은 인가가 되더라도 면책 전에 폐지가 되면 탕감받기로 했던 빚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물론 내가 냈던 변제금만큼은 원금에서 갚은 걸로 충당이 되겠지만 그동안 못 냈던 이자랑 나머지 원금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생은 인가 이후에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 중에 회생 인가까지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회생의 목적은 인가가 아니라 최종 면책을 받는 건데요. 인가가 되더라도 면책 전에 회생이 폐지되면 탕감받았던 원금 이자가 다시 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지 않으면 인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을 받으려면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변제금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인가받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변제금 제때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가 이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혹시 변제금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생을 신청해서 아직 면책받기 전인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만 잘 내면 면책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법원에서 정해준 은행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들한테 다 돈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금을 3개월 지분 이상 못 냈다 그러면 일단 법원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땡땡 법원에서 땡땡 사건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 이렇게 이제 웹발신 문자가 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내가 회생 신청할 때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로 오는데요. 이걸 받고도 계속 못 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폐지 예정 통지서라는 게 발송됩니다. 근데 이게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발송이 돼요. 보통 신청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걸 전자소송으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변제금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니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왜 지체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제금 낼지를 진술서에 적어가지고 소명자료랑 같이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걸 받은 채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게 됐다, 또는 뭐 직장이 폐업을 했거나 실직을 했다, 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수입이 너무 줄었다 같은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나 회사 폐업 또는 뭐 퇴직 관련 서류, 영업 소득 관련 서류 같은 실제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낼지 그 해결 방안도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요. 이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써야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다 내겠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진술서 양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못 냈던 변제금이랑 원래 매달 내야 되는 변제금을 합쳐서 얼마를 언제까지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라고 예시를 적어줍니다. 물론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계획을 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변제금도 못 냈던 분들이 미납금에 앞으로 낼 변제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는 월 변제금이 원래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현재 소득이 줄어서 온전히 그 돈을 못 내지만 매달 8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내가지고 어떻게든 회생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미납금 해결 방안을 써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든 변제금을 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폐지를 안 시키고 기다려줍니다. 대신 이런 진술서만 냈다고 해서 회생이 폐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원래 매달 내야 되는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저는 매달 30만 원씩만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술을 내면 법원에서 그냥 회생을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서를 내고 어떻게든 미납금도 일부를 납부를 했지만 계속 그 미납금이 쌓여서 결국은 3개월분 아닌 6개월분 그 이상을 넘어서 버렸다 그러면 이제 결국 회생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그냥 다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회생이 폐지되면 결정문이 법원 사이트에 공고가 되거든요. 이 폐지 결정문은 송달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서 따로 결정문을 송달해 주는 법원도 있지만 그냥 공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고가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라는 걸 하면 다시 회생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즉시 항고장만 냈다고 해서 회생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못 냈던 미납금을 납부하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폐지가 취소되고 다시 이전 회생을 이어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되더라도 면책 전에 폐지가 되면 탕감받기로 했던 빚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물론 내가 냈던 변제금만큼은 원금에서 갚은 걸로 충당이 되겠지만 그동안 못 냈던 이자랑 나머지 원금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생은 인가 이후에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제 납부 가능한 변제 금액으로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생이용과 보정을 몇 번을 주고 받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으로 통과되는 게 무사히 최종 면책을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게 인가까지 받은 회생은 할 수만 있다면 면책까지 받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도저히 기존 변제금으로는 회생을 계속하는 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차라리 기존 회생을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파산 또는 워크아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빚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